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선생님 기억하나요? 그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지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선생님 소개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시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팝업북과 함께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도 뜨거워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 확실하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재미있는 팝업북을 만나볼까요? 짜잔!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책이에요. 탄소 중립 말이 좀 어렵죠? 탄소 중립이 뭘까요? 이산화탄소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팝업북에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알아봐야겠지요. 표지 속에 있는 지구는 아파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네요.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인간도 건강할 수 없고 동물, 식물도 아프겠죠? 이렇게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알아볼까요? 출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때이른 폭염과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아빠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구나. 아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빠와 우리 친구가 나눈 이야기 잘 들었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아나요? 날씨는 매일매일 변해야 할까요? 변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변해야 해요. 근데 기후는 날씨의 30년 동안의 평균을 말해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온대 기후인데 갑자기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추운 기후로 변하거나 사막이나 아프리카처럼 뜨거운 기후로 바뀌면 어떨까요? 우리 살 수 있을까요? 365일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면 맞아요. 살 수 없어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기후는 변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기후가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져서 기후가 변화하니까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폭염, 가뭄, 태풍, 홍수, 산불, 미세먼지, 빙하도 녹고요. 아빠,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 온실가스가 지구를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있어서 지구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더욱 뜨거워지고 있어. 온실가스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나 냉장고, 냉난방기를 위해 쓰는 전기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자동차나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도 온실가스이고.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지구 온난화. 근데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약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는 지구 열대화, 지구 고열화, 지구 고온화라고 해요.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거죠.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여름에 패딩을 입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덥겠죠. 막 땀이 뻘뻘 나고요. 지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온실가스들이 지구를 이불처럼 뒤덮고 있어서 막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문제네요, 문제. 해결해야겠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아이들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폭발할까봐 무서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행동하면 된단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게 해서 공기 중에 늘어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해. 여러분, 몸에 열이 나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약도 먹고 치료를 해야 되죠. 우리 지구도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있으니까 약도 주고 치료를 해야 해요. 그 치료법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를 없애는 것을 말해요. 잠깐! 여기서 깜짝 퀴즈! 여러분, 다음 중에서 온실가스는 무엇일까요? 1번 메탄, 2번 이산화탄소, 3번 아산화질소, 4번 과불화탄소, 5번 수소불화탄소, 6번 육불화황. 아이고, 온실가스 이름들이 정말 어렵죠? 자, 정답 맞춰보세요. 정답은 1, 2, 3, 4, 5, 6 모두 다 온실가스입니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입니다. 탄소 중립은 특히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온실가스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 다시 흡수하게 해서 공기 중으로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더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다시 흡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 나무는 탄소 먹부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보내주지요. 그리고 바다와 갯벌도 있어요. 여러분, 바다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엄청난 탄소 먹보들이에요. 특히 나무가 흡수하는 속도보다 50배나 빨리 흡수를 해준다고 해요.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는 숲과 바다와 갯벌 같은 자연을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얘들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네,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들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팝업북에는 6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탄소 제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되도록 채식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 6가지 방법들이 근데 왜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일까요? 궁금하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저탄소 제품 사용하기. 물건은 여러분 만들 때도 또 멀리 운반할 때도 전기와 연료가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마구 나와요. 그런데 저탄소 제품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기까지 모든 단계마다
탄소가 적게 나오게 만든 물건이라서 처음부터 공기 중으로 나가는 탄소의 양이 적어요. 또 튼튼하고 오래 쓰는 물건을 고르면 새 물건을 자주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온 식품이나 물건을 고르기, 리필용 세제나 샴푸 사용하기,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기 등의 실천이 있지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인데요. 자동차를 많이 안 타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니까 에너지도 절약되고 매연도 나오지 않겠죠. 등하굣길 대중교통 타기,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되도록 채식하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은 키우는데 드는 탄소 배출이 적어요. 소나 양 같은 동물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방귀나 트림 등으로 메탄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온실가스가 나오고 사료도 많이 먹어서 키우는데 그리고 또 옮기는 데에도 에너지와 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 1회 한 번 정도는 채식의 날을 정해보거나 급식을 남기지 않기 등의 실천이 있어요. 남기는 음식도 처리할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는 에너지 절약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즉 전기를 만들 때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 지난번에 배웠죠? 기억나죠?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야 탄소도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답니다. 빈 교실이나 방의 불은 끄고요. 낮에는 창가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TV나 컴퓨터는 사용한 후에 플러그까지 완전히 끄는 것 같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깨끗하게 모은 종이, 캔, 유리, 플라스틱은 다시 재료로 쓰여서 새로 만들 때보다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여줘요. 반대로 마구 섞어서 버리면 재활용이 어려워져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하는데 그러면 온실가스도 많이 나오고 오염도 심각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배출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그리고 500년 동안이나 썩지 않아서 지구 환경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개인 물병, 머그컵, 도시락통을 사용하고 장바구니도 챙겨야 돼요. 포장이 적은 상품을 고르는 등의 실천도 있어요. 여러분은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를 아나요? 재활용은 못 쓰게 되어버린 물건을 녹이거나 잘게 자르거나 해서 다른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페트병을 화분으로 만든 것처럼요. 재사용은 깨끗하게 씻거나 균을 없애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어제 사용했던 머그컵을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재활용과 재사용 중에 어떤 게 더 환경에 좋은 걸까요? 바로 재사용입니다. 새로 만드는 재활용보다 그대로 다시 쓰는 재사용이 훨씬 좋은 거예요. 빈 병을 마트나 편의점에 가져다 주면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쓰는 것처럼요. 알겠죠? 6가지 실천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겸 우리 O, X 퀴즈로 풀어볼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머리 위로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이렇게 크게 그려주면 돼요. 자, 1번.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이불처럼 덮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입니다. 자, 2번 문제. 분리배출을 대충대충 섞어서 버려도 재활용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X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배출을 해서 버려야 재활용도 잘 되는 거예요. 그쵸? 자, 3번째 문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맞았죠? 4번째 문제. 요거는 보너스. 쉬운 걸로 냈어요. 불을 켜놓고 빈방을 나가면 전기가 절약돼요. 하나, 둘, 셋. 그렇죠. X. 너무 당연한 거죠? 네. 5번 문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탄소 중립에 도움이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오! 우리 다 배운 내용이죠? 여러분, 다 맞았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다 맞았을 거예요. 참 잘했어요. 짝짝짝. 최고! 우와, 오늘 정말 알차게 선생님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다고요? 재미만 있었나요? 그렇죠. 엄청 유익했죠?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았지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도 노력하고 있고 기업들도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기로 해요. 약속!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잘 쓰고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하니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로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안녕!